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 봄 학기에는 보안 코딩 기초, 그리고 가을 학기에는 보안 코딩 실무 강의를 하고 있는 장남수라고 하고요. 이게 실습 과목이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부재한 기간 동안 운영을 같이 해주실 분이 필요해서 김혁 교수님하고 반반씩 강의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봄 학기에서 보안 코딩 기초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 거의 대부분의 것이 암호 개발 그리고 암호 해독 쪽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정원이든 아니면 국보원이든 키사든 가서, 어제도 가서 교육하고 평가도 하고 왔는데, 그쪽인데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조금 가까운 쪽이 보안 코딩 기초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이,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보보호 전문 지식을 함양하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개발 수업이 거의 없어요, 학부에.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의 그 실력차 갭이 굉장히 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쉽고, 그리고 처음 막 해볼까?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수업 중에 하나여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사한 내용을 국민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대 사이버 국방학과, 그리고 고대 정보보호대학원, 네, 그렇게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만 그런 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제가 준비를 해서 다음에는 보안 코딩뿐만 아니라 암호 개발 쪽으로 조금 더 연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안 코딩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업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보호 제품은 응용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로우 레벨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99.9%, 물론 특정 제품은 자바로 구현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C로 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 때문이에요. 인식이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이 쭉 써오는 과정 중에 2000년대부터 해서 정보보호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지금은 디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기존에는 내가 서버 2대 가지고 서비스를 다 진행을 했는데, 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넣었더니 퍼포먼스가 2배 느려져서 서버를 4대로 늘려야 돼? 그럼 비용 막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하느니 안 하고 사고 터졌을 때 과태료 내야지, 이렇게 대응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로는 계속 어떤 요청이 오냐면, 정보보호 또는 암호 개발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좀 보내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청이 와요. 네, 어제도 4개 업체 컨설팅이 있어서 가서 했더니 인력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죠. 우리는 취업하려고 그러면 갈 데가 없는데, 이게 갭이 뭐냐면, 거기 그 사이를 메꾸려면 그게 포트폴리오 같은 게 필요해요. 개인의. 내가 어떤 프로젝트 또는 어떤 사업에 참여해서 어떤 실적을 냈고, 내가 이런 커리어 패스를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그게 있다라는 걸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취업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게 약간 조금 붕 뜨는 게 있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 자격증 시험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격증 동아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지도를 같이 해주려고 시험을 풀어봤습니다, 저번 주에. 패스를 못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문제가 너무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적합한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를 제가 봤더니 암호나 정보보호를 하신 분이 문제를 낸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이렇게 컴퓨터나 이 IT 계통에 있는 분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오퍼가 오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제가 참여해서 문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할게요. 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나 이런 걸 몇 번 다니면 그런 걸 잘 안 하는 이유가, 길게 비워야 돼요. 일주일 정도 아예 들어가서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못 쓰는 상황에서 해야 되고, 또 들어가면 교수들끼리 막 의견이 충돌해서 뜻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럼 결국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써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 해서 한 2-3번 내고 나서는 아예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다 캔슬하고 안 했었는데, 이번에 보안기사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인식이 또 바뀌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장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옛날 내용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업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아요. 네, 그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실습이나 이런 거는 결국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남이 하는 거 봐서는 절대 늘지 않아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어요. 저도 학부 때는 코딩 해야 돼라고 막, 저는 이제 수학과를 나왔는데 코딩 해야 돼라고 막 동아리하고 친구들이 막 권했었는데, 가서 뭐 화면 출력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동기하고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습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암호 쪽은 쉬운 게 뭐냐면, 실제 내가 암호를 배웠고 그 배운 암호를 실제 구현물로 만들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암복화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석사 들어가서 C 코드 공부 이틀 책 사서 공부하고 한 학기 동안 해서 다 구현해서 그걸로 지금 그 고대에서 팔고 있어요. K립이라는 아까 암호 모듈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2006년도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인증을 받아서 지금까지 팔고 있고, 안에 이제 그거 유지하고 있죠. 그거 이제 고대에서는 돈을 벌고 있고, 저는 그냥 그리고 나선 빠졌어요. 네, 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허들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뭔가 하려고 생각하고 표준 문서도 보고 구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과를 내면 충분히 내 커리어 패스에 요걸 하나 끼워 넣어서 조금 더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중간중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옆에서 누가 이렇게 알려줄 사람만 있으면 허들이 굉장히 낮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못 지나갈 거, 너무 무서운 거야, 허들이 생긴 게. 그래서 거기에 막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줄 사람, 멘토 같은 역할만 해줄 사람만 있으면 굉장히 빨리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라이브 강의를 매주 했었거든요. 근데 질문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하반기에는 조금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안 했었는데, 생각 있으시면, 아니 이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생각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몸값도 꽤 높습니다. 희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희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계속 지켜갈 수 있는 확률도 높겠죠.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이제 외부 활동을 다른 거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듣는 친구가 있으니까 과제 얘기는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거긴 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기는 원래 보안 코딩을 하면 이런 내용 안 해요. 알려진 취약점이 무엇이고 그게 왜 취약한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2년 전에는 그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드랍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C를 모르고 들어온, 근데 기초라고 돼 있는데 기초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반부가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간단한 C에 대한 거 정리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후반부는 이제 보안 코드 기초로 이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과목이 가벼워 보여서 상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레퍼런스 암호 코드들 구해서 거기에 있는 취약점을 조금 살펴보고 실제 구동시켜보고 코드 리뷰도 해보는 그런 내용을 해볼 수 있도록 후반부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시하고 블러 과목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과제를 내려면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 과제를 냈는데 한 20%가 과제를 안 냈어요. 진행을 못해서. 굉장히 높죠. 20%면 20%가 F란 얘기잖아요. 과제를 안 내면 F니까. 그래서 기말 과제는 잘하는 사람은 2분, 문항당 1, 2분, 못하는 사람도 길어봤자 5분 내로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쉬운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타이밍 어택입니다. 이거는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2008년도에 미국 특정 회사 장비를 우리 국내 특정 기관 요청에 의해서 한 4년 정도 역공학하고 안에 체계를 분석한 다음에 취약점들을 분석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실제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 미국산 장비에.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구현물이 잘못된 형태가 되면 굉장히 손쉽게 또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제 동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콘솔 창에 하나 떠서 패스워드 4자리를 입력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패스워드 4자리니까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앞에 첫 번째 자리가 맞으면 두 번째 자리를 검사하고 두 번째 자리가 맞으면 세 번째 자리를 검사하고 세 번째 자리가 맞으면 네 번째 자리를 검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입력해 보겠죠. 숫자 4자리라 그러면 0000부터 해서 9999까지 해서 10,000가지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10,000번, 평균적으로는 대략 5,000번 정도 입력을 해야지 전수조사로 패스워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패스워드를 검증하기 때문에 그 맞고 틀리는 차이에 시간차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제가 올려드린 과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패스워드 입력하면 맞습니다, 틀립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밑에 시간이 찍혀서 나와요. 그 시간차를 보고 내가 이번 자리를 첫 번째 자리를 맞췄네, 두 번째 자리를 맞췄네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의 수가 한 20번 미만으로 패스워드 4자리를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조금 아시는 분은 이렇게 해요. 보통 패스워드만 4자리는 아니지만 4자리를 만약 하면 이거를 한 자리씩 처리하지 않고 대부분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타이핑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도 여러분 패스워드를 솔트하고 연접해서 해시한 결과를 DB에 저장한 다음에 여러분이 패스워드 타이핑해서 입력하면 그 연접해서 해시 돌려서 결과물 같은지만 비교하잖아요. 한 번에 다 확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죠. 일반적인 그 얘기는 그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언제예요? 카드 패스워드 4자리, 포스 단말기. 그쵸? 가면 어쩔 때는 앞 2자리 알려달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뒷 2자리 알려달라고 하죠. 네, 그게 신한카드의 그 2013년 컨설팅 하러 갔을 때 보니까 거기도 앞에 2자리, 뒤에 2자리인데 그것도 각각 한 자리씩 블럭암으로 암호화해서 그걸 복호화해서 결과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알아놓고 있으면 혹시 되나? 라고 했을 때 적용해보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보안 코딩, 시큐어 코딩 얘기했을 때 대부분 서두에 나오는 게 버퍼 오버플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거든요. 지금도 계속 취약점 나오서 막 기사 나오는 거 많잖아요. 누가 모릅니까? 그 취약점 있는 거 다 알고 대부분 다 보완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례들을 알아놓는 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이거고요. 쉽겠죠, 그죠?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이제 암호 분석을 좀 많이 해봐서 암호 분석을 하기 전에 뭐 하냐면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가시적인 어떤 그 방향성이 보이지 않으면 시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길이 없거든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암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가능하겠는데 이건 가능하지 않겠는데 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4, 5년을 결정해요. 롱텀의 프로젝트나 분석 행위 4, 5년을 결정하거든요. 그거를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패스워드를 알아내고 싶어. 또는 누구 특정 아이디에 가진 사람 패스워드를 크래킹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패스워드를 쓰는지 모르는데 그 시스템에서 쓰고 있는 패스워드 문자 구성과 자릿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러면 난 전수조사 공격으로 이걸 내가 가진 장비로 얼마의 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 그걸 계산하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시면 패스워드 크래킹 쉽죠? 아까 봤던 것도 0000부터 9999까지 해서 10,000가지를 다 넣어보고 맞는 걸 찾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물어봤을 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걸리는 시간을 단위 시간이라 그러면 그 단위 시간 곱하기 10,000 하면 공격하는 데 걸리는 맥스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공격 시간은 패스워드 글자 수 곱하기 단위 시간이 돼요. 이 글자 수인데 여기가 패스워드 해시입니다. 여기 빠졌습니다. 지수승 글자 수예요. 그죠? 한 자리당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본인 PC에서 이것도 프로그램 줬어요.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내 PC에서 단위 시간이 얼마다라는 게 찍혀 나와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경우의 수 하게 되면 내 PC로 만약에 영어 소문자하고 숫자로 구성된 8자리 패스워드를 찾는 데는 얼마나 걸리지? 라는 걸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회사 또는 뭐
뭐 어떤 특정 전산실의 관리자야. 저녁 시간 동안 내가 그 장비를 쓸 수 있어. 그게 뭐 한 100대든 30대든 돼.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 2, 3일 돌리면 찾겠는데? 뭐 아니면 일주일 돌리면 찾겠는데? 이런 결과들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보통 알려지지 않은 기관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지금은 이제 슈퍼컴퓨터 같이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거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장비 교체 주기가 있죠. 사무용으로 쓰시는 PC 회사에서. 그러면 특정 기관에서 그걸 싹 수거해서 특정 셋을 이렇게 구성해서 그거를 해독 장비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단가 때문에. 그게 버리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너무 앞에 두 문제는 솔직히 풀면 한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너무 다 쉽게 끝나면 조금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보는 문제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올려드렸고, 패스워드 크래킹하는 코드를 올려드렸고,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임의로 만든 코드를 올려드렸고, 거기에 특정 코드 라인 2줄 정도를 비워놨어요. 그래서 그걸 채우는 건데,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구현하는 내용을 비워놓으면 학생들이 못 채우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패스워드로 입력되는 건 아스키 값이고, 그 아스키 값을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코드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것만 간단히 채우는 거, 2줄 정도 코드, 2줄 코드를 채우는 게 세 번째 과제.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할 것 같죠? 금방 할 것 같지 않나요? 보시면 돼요. 자, 패스워드 숫자 4자리면 첫 번째 계산하는 법, 두 번째 계산하는 법, 세 번째, 네 번째를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세 번째는 어떻게 생겼고 네 번째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1 다음에 2, 2 다음에 3, 그 다음에 3 다음에는 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수업 듣는 분들은 월요일날 다시 줌을 할 거거든요. 좀 자세히 띄워놓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